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영국의 록다운 기간에 한국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예약을 하신 후에 터미널 번호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 번호대로 가시면 저처럼 낭패를 보시고 불필요한 고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록다운이 시작되면서 국제선들도 많은 항공사들이 취소를 하였거나 운항 횟수를 줄이면서 사용하는 터미널에도 변함이 있습니다. 저는 KLM을 구입하였는데 예전에도 그랬듯이 터미널 4로 갔었습니다. 터미널 4는 완전히 폐쇄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일부 직원들과 메인티넌스를 하는 인부들만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KLM은 터미널 2를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리치몬드에서부터 타고 왔던 490번 버스가 오기를 기다려 타고 해튼 크로스로 다시 나와서 지하철을 이용 터미널 2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터미널 2에서 KLM은 D구역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었고 컴퓨터 체크인을 할 때도 보딩 패스가 한 장으로 나왔습니다. 가방 드롭을 위해 체크인 카운터에 갔을 때 여직원의 한국 정부 요청이라면서 앱을 찾아서 깔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앱으로 이름이 Quarantine Report Self Check입니다. 인스톨이 끝난 것을 확인하자 여직원이 가방을 받아주고 화물표를 티켓에 붙여주었습니다. 디파처 출구로 들어와 손가방 검사와 몸 검사를 하는 것도 승객이 없으니 붐비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좌석은 한 사람 건너 앉도록 빈 의자에 표시를 하여 놓았고 듀티 프리 상점들은 모두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있는 곳은 WH 스미스에서 책과 학용품, 약간의 선물용품으로 크리스마스 파이와 스코티시 숏브레드를 팔고 있었습니다. 먹는 곳으로는 요 스시와 프렛 메인저 테이크 어웨이만 하고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비행기는 매우 작은 비행기를 투입하여 손님 숫자는 별로 안 됐지만 사실상 완전히 만석이었습니다. 이륙 후 50분 정도의 비행거리므로 참기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인천행이 떠나는 탑승구가 있는 2존까지는 매우 먼 곳이었습니다. 한국이 영하로 떨어진다 하여 오바까지 입은 채 바쁜 걸음으로 출구 앞에 도달했을 땐 더워서 이마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여직원이 내 이마에 온도 측정기를 들이댔습니다.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직원은 프로브롬이라면서 저 구석에서 좀 쉬었다가 다시 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출발 시간까지는 30여 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차제에 배도 고프고 갈증도 나서 코너의 일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영국보다는 훨씬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영업하는 식당들도 여럿이 있었고 무엇보다 테이블에 앉아서 먹게 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야끼 교수와 코카콜라 지로를 시켰습니다. 마시고 먹고 나니 땀도 가라앉았고 다시 출구에 가자 그녀는 총을 들이댔습니다.
통과시키면서 코비드-19 방역 질문지를 기입하여 탑승전에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내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4좌석에 한 명꼴로 앉아 있었고, 그러고도 빈자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도 되고 있었고요. 기내식은 좀 허술했지만 그런 걸로 불만 가질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기내에서 마스크는 의무적이었습니다. 나는 준비해간 페이스 쉴드 아크릴 마스크도 썼습니다. 앉아있는 나보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입이 높은 곳에 있다는 것에 대비한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또 식사할 때도 매우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 없이 콜라잔을 아크릴 마스크 위로 부딪히는 실수도 했지만 나름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내려보니 바로 터미널 1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도우미들이 서서 도착한 승객들에게 행안부에서 발행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인스톨 설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앱을 인수한 순서대로 줄을 서서 첫 번째 테이블로 가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Notice of Isolation과 활동 범위 등 제한 통지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요청했고, 격리 주의사항 안내 등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것들을 들고 다음 테이블로 가면 전 테이블에서 발행한 것들의 확인 도장을 받고, 여기서 나에게 방문자라는 빨간 인식표를 목에 걸고 다음 카운터로 가라고 했습니다. 테이블로 가면 전 테이블에서 발행한 것들의 확인 도장을 찍었고, 여기서 나에게 방문자라는 빨간 인식표를 목에 걸고 다음 카운터로 가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양식의 사인을 하라고 요구, 사인을 하면서 급히 읽어보니 시설에 가게 되면 본인 부담이 21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넉 장의 서류를 들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파스포트 컨트롤에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내밀고 시키는 대로 마스크 벗고 사진 찍고 인지 핑거프린팅을 끝내는가 했는데 서류를 도로 챙겨주면서 사무실로 가서 상의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호적 등본이 있으면 내가 머물겠다는 집주인이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3시에 도착하여 2시간 이상 지체하며 동회 마감 시간이 불과 30분이 남아있는 시각이었습니다. 동생은 동해로 뛰어갔고 20여 분 후 호적 등본을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그제서야 여직원은 목에 걸고 있는 방문자 팻말을 달라고 하면서 또 한 장의 A4 용지에 인적사항을 적으라 했습니다. 용지는 내일 지역 보건소에 가서 코비드-19 테스트를 받으라는 요구서였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여 나올 수 있었고 전면에 짐 참는 곳이 있었습니다. 콤베라에는 내 짐과 몇 개의 가방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어서 보니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있었고 농산물 경고 배지였습니다. 내심 아차 싶었습니다. 가방을 내리는 내내 예쁘게 생긴 영국 강아지 비들이 내 주위를 계속 킁킁거리며 돌고 있어서 웃어주었습니다. 나는 녀석이 내가 히트로에서 사온 선물용 쇼프레드 과자 냄새인 줄을
맡고 있는 줄 알았으나 사실은 돌고 있는 가방에 팻말을 붙인 녀석도 이 녀석이었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세관신고소 용지에 솔직하게 육류가 있다는 곳에 티크를 했습니다. 세관검사대에 갔을 때 가방을 열어 말도 안 하고 속고리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나 싶어서 문을 밀고 나오는데 여러 명의 청년들이 앞을 막고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옆에 마련된 테이블로 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또 앉았습니다. 가시는 곳이 어머님 집이라 하셨죠? 녀석은 이미 컴퓨터에서 나의 목적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증명서 보여주세요. 나는 카톡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훑어보더니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일어서서 몇 자국 걸었는데 또 한 명이 앞을 막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일산 주엽입니다. 전철이나 기차는 사용 금지고요. 그 친구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버스로 갈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일산 지역 가는 버스는 하루에 4번 있습니다. 다음 버스는 8시 출발이라고 말하면서 앞에 격리시설로 만들어 놓은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계는 이미 5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택시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방역 택시 타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테이블 뒤에 앉아 있던 택시기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를 따라 램프에서 그의 방역 택시라는 것을 탔습니다.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고 단지 운전석과 뒤 손님 의자 사이에 투명 두꺼운 비닐로 장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오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앞에 왔을 때 얼마냐고 물었더니 76,000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방역 택시라서 조금 비싸다고 덧붙이더군요. 그래도 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어머니를 뵐 텐데 내가 화난 얼굴로 씩씩거리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중얼거린 말은 It was not my day today 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분간 부정기적이나마 이렇게 방송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그럼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